이 이야기는 플래닛이라는 VR 게임에서 시작되며 두 플레이어가 드래곤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드래곤을 쫓아가자 그중 한 명이 그들이 악명 높은 아카반의 가문, 게임 내 가장 강력한 그룹이 차지한 트와일라이트 힐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드래곤을 포기할까 생각하지만 소녀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드래곤이 아카반의 집에 가까워지자 이치라는 소년이 나와서 단 한 방에 드래곤을 처치합니다. 그는 드래곤의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하지만 소녀는 그들에게 드래곤을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드래곤을 사흘 동안 사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치는 그들에게 조롱하며 전리품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흘 동안 드래곤을 쫓아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이 단 한 방에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그를 게임 중독자라고 부르며 그를 자극하지만 이치는 그들이 전리품을 원한다면 자신의 보스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메이라는 소녀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손님이 있다는 것에 신이 나고 우리는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스티브를 만납니다. 사냥꾼들은 그들을 만나 놀라는데 그들은 미친 중독자 그룹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메이는 그들이 부상당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마법으로 그들을 치유합니다. 보스인 시로가 집으로 돌아오고 사냥꾼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그에게 분쟁에 대해 말하고 사냥꾼들은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시로는 이치에게 전리품을 주라고 말하며 게임 규칙이 공정하지 않아서 하위 플레이어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이치는 마지못해 전리품을 넘겨주고 시로는 그들에게 사과하며 메이에게 근처 도시로 순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냥꾼들은 시로가 얼마나 침착하고 냉정했는지 감탄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로는 이치가 한 방에 드래곤을 쓰러뜨린 것에 대해 칭찬하며 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이는 시로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기술을 레벨업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로는 모두가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식탁에 모이고 이치가 게임 개발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 언급하며 전구가 나가는 것을 본다. 남자들은 동시에 일어나 전구를 갈아주겠다고 제안하고 메이는 그들이 진짜 가족 같다고 생각한다. 저녁 식사 후 이치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 메이는 이것이 자신이 게임을 하고 싶은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플래닛 이전에는 다른 비디오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전투 능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이치는 메이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퀘스트를 따라오라고 하고 메이는 그가 무언가에 대해 좌절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에게 원예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가 매일 로그인해서 꽃들이 시들지 않도록 확인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치는 꽃들이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메이를 놀라게 한다. 스티브가 그들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방해한다. 우리는 가족이 해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은 전쟁 선포를 수락하라는 알림을 받는다. 이치는 이에 짜증을 내며 수락하려 하지만 스티브는 시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는 시로가 입원 중이라고 밝히고 이치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메이에게 그의 상태가 생명에 위협이 되는지 묻는다. 해적선이 그들을 공격하며 메이의 꽃들을 파괴한다. 이치는 화가 나서 그의 기술을 사용해 한 번의 공격으로 배를 파괴한다. 스티브는 메이에게 새로운 꽃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치는 시로가 걱정되지만 가족 간에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스티브에게 던전런에 초대하지만 그는 뭔가를 하려고 로그아웃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스마는 타이치로에게 아버지가 입원했다고 알립니다. 그는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스마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방문하고 시험이 있어서 곧 떠날 것이라고 알립니다. 아카반의 가족이 해적 길드에 도착하자 이치는 그들과 함께 길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알리며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시간은 그들을 맞이하고 피코의 사무실로 안내하지만 이치는 밖에 남는다. 피코의 사무실에 도착한 시로는 그녀에게 전쟁 선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던전 2개와 맞교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피코는 2개의 던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로에게 그들의 모든 던전을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블랙버드가 트와일라이트 힐에 있다고 언급하며 시로에게 해적들의 블랙버드 납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해적과 아카반의 가문의 전쟁은 바이럴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적 편을 듭니다. 시로는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언덕 위에 방벽을 세우는 것을 제안하고 스티브는 마법 증폭기로 방패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스티브와 이치가 장치를 회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티브는 이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 얼마나 신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치는 이것이 게임이 아니며 스티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스티브는 이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그저 게임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치는 화가 나서 그래서 그가 그룹에서 가장 약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들과 시로를 게임 중독자로 낙인 찍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티브는 게임 중독자와 현실보다 게임을 선호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치를 불쾌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게임 중독자이기 때문이지만 스티브는 서로의 삶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스티브에게 로그아웃하고 싶다고 말하며 곧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타이치로는 3일 연속으로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배가 아픕니다. 그는 냉장고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지 못해 현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마는 뒤에서 지켜보고 타이치로는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타이치로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식사 후 타이치로는 음식 맛이 좋다고 인정하고 아스마는 그에게 더 자주 외출하라고 조언하지만 이 때문에 타이치로는 아스마가 자신을 애완동물처럼 대한다고 느껴 화가 난다. 아스마는 그에게 누나 아야를 방문하라고 말하지만 타이치로는 그 이름을 듣자 토할 것 같다. 타이치로는 게임에 다시 접속하고 곧 언덕이 공격받고 있음을 깨닫지만 시로가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함선을 쓸어버린다. 시로는 공격자들이 저레벨 플레이어들이었다고 설명하고 메이는 그들이 그라나다 길드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다. 사사마타는 아카반의 가문이 그들의 동맹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은 도와야만 했다. 이치는 그들이 3억엔 상금만 노리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금을 받으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라나다 길드 5,000명의 회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레오는 아카반의 가문이 패배하면 그라나다 길드가 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귀중한 자재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메이는 그들로부터 마법 증폭기를 구입했다고 밝히고 레오는 그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 궁금해한다. 시로는 그들이 장벽을 세우기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레온과 사사마타는 이를 듣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날 늦게 시로는 장벽이 2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장벽이 세워진다. 이치와 스티브는 블랙버드를 잡으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고 이치는 시로가 돈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부보다 더 큰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로는 자신도 돈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인정한다. 메이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밝히며 그들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스티브는 레온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이치는 레온의 의도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시로는 이치를 설득해 레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해적들에 의해 파괴되어 있고 이치는 분노에 휩싸인다. 해적들이 아카반의 가족의 방어막을 깨기 위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레온과 사사마타가 그들을 방해한다. 레온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해적들이 단순한 재미로 플레이어들을 괴롭히는 것에 디스거스트를 표현한다. 피코는 짜증이 나고 그녀는 빠르게 레온의 목을 베어버리며 방어막을 뚫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시간은 장벽의 화력을 낭비하기보다는 블랙버드와 아카반의 가족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자고 제안한다. 시로는 이치에게 드래곤의 약점에 대해 묻고 이치는 아래턱과 오른쪽 가슴을 가리킨다. 하지만 드래곤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만이 유일한 옵션이다. 시로는 속도를 제공하고 이치는 오른쪽 가슴을 겨냥하지만 공격은 효과가 없다. 레온과 사사마타는 그들의 배에서 블랙버드가 메이와 스티브를 공격하며 그들을 짓누르려는 모습을 지켜본다. 스티브는 메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위험에서 밀어낸다. 그리고 그는 결국 짓눌리게 되고 아스마는 현실에서 쓰러진다. 메이가 스티브를 부활시키려고 할 때 그녀는 그가 로그아웃되었음을 발견한다. 시로는 그것이 그들의 힘을 넘어섰음을 깨닫고 모두에게 로그아웃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조수인 기무로에게 스티브라는 선수를 찾아달라고 부르고 그 선수를 위해 구급차를 호출하며 세상을 잘 자라고 말합니다. 타이치로는 로그아웃하고 아스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아스마의 방으로 급히 달려가고 아스마가 땅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타이치로는 구급차를 부르려 하지만 아스마의 화면에 스티브의 게임 프로필이 보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스마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전기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며 타이치로에게 그의 형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아스마가 깨어나고 타이치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스마는 그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타이치로는 자신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하고 아스마는 그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코지로가 글림코프라는 최고의 IT 회사에서 일하며 실제로 플래닛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이치로는 도로를 방황하며 아스마에게 게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 아스마가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비밀로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평소처럼 게임에 로그인하고 블랙버드를 포함한 적들을 물리치는 일상을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게임에 로그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해킹당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컴퓨터 너드로서의 기술을 발휘하여 해커를 제압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코지로가 타이치로에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본다. 수업 중 그의 여동생 아야가 그들에게 차를 가져다 주지만 실수로 테이블에 쏟아버린다. 코지로는 그녀를 밀쳐내고 타이치로와 수업을 계속하며 그들의 어머니는 울고 있는 아야를 위로한다. 수업이 끝날 무렵 코지로는 헬로 월드를 적으며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코드에 대한 기념물이라고 설명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타이치로는 드디어 로그인에 성공한다. 이치가 게임에 들어오자 그는 검은새의 깃털을 주워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한다. 한편 해적들은 장벽을 계속 공격하지만 나가토는 피코에게 방패가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방벽의 한 지점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피코는 필요한 힘의 양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간은 해적들의 회계사이며 항상 숫자에 집착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 해적 중 한 명인 게루는 시가에게 그가 실제로 사업가인지 묻지만 그는 자신이 경제학 학생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피코는 만약 그가 블랙버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시간은 그녀에게 경례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이치는 돌아오고 둘은 파트너가 되어 함께 여러 퀘스트를 수행한다. 현재로 돌아와 이치는 피코를 물리치고 피코는 울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치가 해적에 합류하기를 바랐고 자신이 이치를 웃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치는 그녀에게 블랙버드를 찾는 자신의 퀘스트에 동참하라고 말하며 해적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다. 그녀는 해적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의 파트너가 되기로 동의한다. 현실 세계에서 고무로는 스티브와의 사건에 대해 고지로에게 보고하지만 그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시간은 웃으며 자신이 떠나는 이유가 그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3억엔 상금을 타기 위해 게임을 영구히 그만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치가 그들을 방해하고 시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시가는 그에게 역겨운 게임 중독자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이치는 화가 나서 즉시 배를 파괴하며 시가를 반으로 잘라버린다. 이치는 자신이 한때 악명 높은 플레이어 킬러였음을 회상하지만 피코는 플레이어를 죽이는 것에 반대했으며 그녀가 그를 위해 해적 길드를 창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코지로는 키무로가 자신을 위해 사온 과자를 먹으며 그녀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밝힌다. 그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고 그녀는 모두가 그를 존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코지로는 그 게임이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본부에 연락해 3억엔 상금을 취소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계속되면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코는 깃발을 파괴하기 위해 선장실로 달려가지만 레온이 그녀를 막으려 하자 그녀는 그를 못 베어버린다. 현실 세계에서 코지로는 사무실에서 이치가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코무로에게 이치가 왜 게임에 있는지 묻는다. 코무로는 아카반의 가족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혀 그들이 로그인하는 것을 방지했지만 이치가 어떻게든 그것을 우회했다. 그래서 코지로는 즉시 로그인하여 가족을 보호한다. 피코는 선장의 기숙사에 들어가 시로를 만난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캐릭터 피코 뒤에 있는 소녀가 실제로 사쿠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학교에 가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날 몇 과목을 배울 것인지 묻는다. 사쿠라는 단지 7과목이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학교가 끝난 후 즉시 집에 오라고 한다.
점심시간 동안 그녀는 옥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통제적인 어머니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는 플래닛이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이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학교가 끝난 후 한 무리의 소녀들이 그녀에게 놀고 싶냐고 묻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경고를 기억하며 거절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길 잃은 검은 고양이를 만난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고양이를 따라가기로 한다. 고양이는 그녀를 공원으로 이끌고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수 있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놀란 고양이가 그녀를 핥히고 도망친다. 그녀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부딪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초대하며 이번에는 그녀가 동의한다. 그들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옥상에서 즐기며 여자아이들은 어떤 소년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쿠라가 늦게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쿠라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가려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멈추고 논쟁이 시작된다. 사쿠라는 어머니에게 소리치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설명하고 단순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한다. 게임으로 돌아가서 시로는 피코를 공격하고 그들의 배가 아카반의 가족의 공역에 있다고 알린다. 레오는 게임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될 때 이러한 크리처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시간은 블랙버드를 공격하지만 블랙버드는 피하고 그를 배에서 떨어뜨린다. 하지만 시간은 재빨리 로그아웃한다. 한편 고지로는 기무로에게 블랙버드가 자신이 만든 가장 강력한 AI이며 막지 않으면 많은 플레이어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은 로그인을 시도하지만 방에서 블랙버드를 보고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그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처 카페에 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내구력 테스트 시작에 대한 문자를 받고 트럭에 치입니다. 그의 몸 주위에 여러 개의 블랙버드가 나타나지만 그는 자신의 방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음 내구력 테스트에 대한 또 다른 문자를 받습니다. 그의 방이 불타기 시작하고 그는 탈출하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블랙버드는 그가 타는 것을 지켜보고 그는 다시 부활하지만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난 이웃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부활하고 다양한 끔찍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타이치로는 그녀에게 아스마와 아버지의 병원 상태를 알리고 그들은 아스마를 방문하게 된다. 병실에서 그들은 아스마가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미야비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아나고 타이치로는 의사를 부르러 달려간다. 의사는 아스마의 눈을 검사하고 출혈이 혈관 파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아스마는 타이치로에게 이전의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도 플래닛 게임을 즐긴다고 인정한다. 아스마는 어린 시절 동안 타이치로가 사회화에 더 능숙했고 자신은 그를 롤모델로 존경했다고 공유한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방에 틀어박혔어. 타이치로는 게임에서 가려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아스마는 그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며 형이 여전히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사실에 만족해한다. 아스마 퇴원 후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스마는 게임 초보자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길들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아스마는 버스 요금이 없다고 말하자 타이치로는 돈을 깨주겠다고 한다. 타이치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코무로가 아스마에게 다가와 그 계획을 진행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프로게이머들이 초보자로 위장하여 모임 승차를 하다 파산한 유사 길드가 있었다는 것이다. 떠나면서 그녀는 아스마에게 플래닛에 접속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집에 도착하자 타이치로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는다. 아스마는 식사 후에 시로와 메이를 보기 위해 플래닛에 접속할 수 있냐고 묻지만 타이치로는 헤드셋이 고장났다고 말한다. 식사 후 아스마는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장 안에서 아스마는 자신을 치려는 후진하는 트럭을 피하고 그로 인해 트럭은 다른 건물에 충돌하고 폭발하여 아스마는 의식을 잃게 된다. 이치가 적시에 나타나 아스마를 거의 눌 뻔한 구급차를 파괴한다. 이치는 아스마에게 이건 현실이 아니며 그가 블랙버드에 감염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스마를 울게 만든 블랙버드에게 맞선다. 블랙버드는 이치의 팔에 붙지만 이치는 곰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사용하여 블랙버드를 기절시키는 밝은 빔을 방출한다. 이치는 아스마에게 탈출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아스마는 세장 밖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는 형을 향해 손을 뻗지만 실험실에서 깨어난다. 사사마타는 레온에게 블랙버드의 힘이 줄어들었다고 알리지만 레온은 사사마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아스마는 깨어나고 타이치로가 그의 곁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방금 이치를 새장에 두고 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사사마타가 AI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이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고 말하여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리오는 사사마타의 힘이 약해졌다고 공개하며 사사마타가 블랙버드를 소환해 그라나다 길드 멤버들을 흡수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영원히 게임의 일부가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코무로는 블랙버드 감염 때문에 아스마와 타이치로를 따라갔다고 설명합니다. 코지로는 형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타이치로는 아스마가 피해자였다고 밝힙니다. 코지로는 아스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급히 들어가고 그가 블랙버드를 생존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뇌 스캔을 받으러 연구소에 오라고 권하지만 타이치로는 반대하며 코지로에게 그를 혼자 두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쟁이 격화되자 타이치로는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코지로는 그를 쫓아가며 그가 머무를 자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지로는 최근 허리 수술에도 불구하고 타이치로를 쫓고 있습니다. 추격 도중 신비한 생물이 고지로의 다리를 잘라내고 세상은 블랙버드에게 감염되기 시작하며 사사마타와 레온이 이를 지켜봅니다. 고지로의 다리를 잘라낸 생물은 카마타치로 밝혀집니다. 카마타치는 타이치로를 공격하려 하지만 타이치로는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던집니다. 카마타치는 머리카락을 작게 잘라 얼굴에 흩뿌리며 무기를 떨어뜨립니다. 아스마는 카마타치가 무기를 잃으면 싸울 의지를 잃는다고 설명합니다. 카마타치가 도망간 후 코무로는 고지로의 다친 다리를 묶고 아스마가 그를 지탱합니다. 타이치로는 현실에서 게임 메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코지로는 고무로에게 샤야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그 말에 고무로의 다리가 재생된다. 그는 그들이 모두 블랙버드에 감염되었고 지금은 플래닛 안에 있다고 설명한다. 장면은 미야비가 플래닛 게임을 하다가 지진으로 인해 게임이 중단되는 모습으로 바뀐다. 뉴스에 지진 경보가 없었기에 그녀는 놀란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거대한 괴물을 마주친다. 한편 고무로는 양자역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뮬레이션 세계의 디테일함에 매료된다. 타이치로는 고무로의 위기의식 부족을 언급하고 아스마는 그녀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아스마는 신호를 찾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신호를 잡을 수 없다. 타이치로는 TV를 켜고 작동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이상한 생물들이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코무로는 블랙버드 AI가 진화하고 있으며 인간에 맞춰 적응하는 대신 사람들을 강제로 사이버 공간에 로그인하게 하여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블랙버드가 이제 인터넷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무로는 그들이 정말로 플래닛 안에 있다는 고지로의 주장을 확인한다. TV에서는 외눈박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몇몇은 죽임을 당하지만 고지로는 그들이 아바타일 뿐 실제 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타이치로는 고지로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짜증이 난다. 고지로는 블랙버드가 오직 자신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혼란에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타이치로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코지로는 TV에서 미야비를 발견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이치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밖으로 달려가고 아스마가 뒤따른다. 그들이 떠날 때 코지로는 무릎을 꿇고 울며 혼란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코무로는 그를 위로하려고 하며 타이치로와 아스마가 죽게 놔둘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사이버 공간이 그의 영역이며 코드 안에서 백도어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스마와 타이치로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엄마를 부른다. 그녀가 대답하지만 사이클롭스가 돌아서서 그들을 밟으려 한다. 그들은 코지로에 의해 구해지며 그는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면서도 아바타의 몸과 힘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다. 사이클롭스가 반격하며 엄청난 바위들이 쏟아진다. 타이치로는 간단한 시간이동 마법을 사용해 위험에서 벗어나고 고지로는 사이클롭스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한다. 고지로는 그 특별한 힘을 해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해킹했다고 밝히고 고무로는 그것을 하는데 20분도 안 걸렸다고 덧붙인다. 타이치로는 고지로에게 현실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지만 고지로는 이 세계의 근원 코드인 블랙버드를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미야비는 미소 지으며 모두가 가족처럼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아야를 보고 쓰다듬는 환각을 보고 이것이 고지로로 하여금 자제력을 잃고 아야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며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게 만든다. 아야의 죽음이 미야비의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이러한 환각을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난다. 미야비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고지로는 계속해서 거칠게 그녀를 대한다. 타이치로는 코지로를 뒤에서 찔러넣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채로 떠나기 시작한다. 코무로는 계속되는 불화를 지겨워하며 결국 그들 모두가 플래닛의 아카반의 가족임을 밝힌다. 그녀는 그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 현실 세계에서 가족처럼 행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코무로는 처음에 타이치로와 아스마가 코지로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타이치로가 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목격한 후 그가 진정으로 코지로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된다. 타이치로는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은둔자가 되었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카반의 가족에서 위안을 찾았다. 타이치로는 그 사실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사사마타가 나타나고 그는 완전히 블랙버드로 진화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소카라는 소년과 함께 있으며 소카는 레온의 배후 플레이어로 밝혀지고 타이치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있다. 레온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코지로가 그들의 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아카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고 설명한다. 쿠무로는 동의하지 않고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 현실 세계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사마타는 쿠무로의 머리를 잡고 AI의 생성과 삭제에 관여한 모든 인원은 죽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타이치로는 삭제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레오는 다른 AI들이 블랙버드의 동력원으로 만들어졌고 고지로는 그 AI들을 파괴하여 블랙버드를 죽이려 했다고 설명한다. 아스마가 들어가자 그곳에는 코무로가 앉아있다. 그녀를 보고 안도하지만 고지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그녀의 몸만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다. 결국 그녀를 묻고 아스마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몸에 대해 갖는 걱정을 표현한다. 고지로는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하며 현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스마는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가상세계에서 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스마는 이틀 후에 돌아오겠다고 고지로에게 알리고 떠납니다. 그가 쉘터에 도착하자 미야비는 고지로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스마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며 반대합니다. 아스마는 고지로가 보낸 태블릿을 타이치로에게 줍니다. 하지만 타이치로는 그것을 내던져 버립니다. 미야비는 고지로가 완벽주의에 집착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두 명의 남자가 쉘터 경비병들에게 접근하여 그라나다 왕국에 합류하는 대가로 돈, 음식, 물품을 제공합니다. 한편 소카는 그라나다 왕국 구성원들의 모임에 연설합니다. 한 여성이 왕국이 죽어가는 아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공유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코지로가 시로의 형상을 취하며 방해받는다. 그는 어두운 마법을 시전하여 회원들을 겁주고 소카에게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그래서 소카는 자신이 레온이라고 불리기를 선호한다고 밝힌다. 고지로는 그에게 황혼 언덕의 아카반에 가족 형성을 배후에서 조종했는지 묻습니다. 블랙버드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며 말이죠. 사사마타가 고지로에게 다가오자 그는 자신과 카무로가 개발한 AI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인 굿나잇 월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사사마타는 고지로의 모습을 쉽게 원래대로 되돌리고 다시 어린 시절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는 고지로에게 이 현실에서 그를 지워 그의 변화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쉘터 안에서 타이치로와 아스마는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고지로의 목소리가 자신들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를 삭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받습니다. 쉘터의 벽과 바닥에서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지로가 굿나잇 월드 바이러스를 이용해 자신을 시대로 변화시켜 사사마타가 만든 세계를 교란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지로는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쉘터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태블릿에 고지로의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고지로는 메시지에서 타이치로가 항상 자신을 싫어했으며 그럴 만하다고 설명하며 그를 이 세상에서 제거할 선택권을 준다. 그는 아스마가 이 결정을 내리기에 용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타이치로를 선택한 것이다. 가는 길에 그는 이치로 변신한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레온이 번개의 구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타이치로를 공격하며 아버지가 사사마타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비난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사사마타는 코지로에게 왜 자신이 만들어졌는지 묻는다.
코지로는 사사마타가 인간과 무한히 가까운 AI라고 밝힌다. 그는 코지로가 딸을 잃었을 때 만들어졌으며 사사마타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사사마타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인정하지만 레온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레온은 사사마타의 고통에 대해 코지로를 비난한다. 타이치로는 레온에게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같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며 레온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길 요청한다. 그는 뒤에 있는 번개 구체를 가리키고 타이치로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밝히고 만약 자신이 죽으면 타이치로는 그의 마음을 묶고 있는 증오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타이치로는 울기 시작하고 코지로는 놀란다. 그는 그를 껴안고 고마워하지만 아야가 나타나고 그들은 함께 사라져간다. 인류의 75%가 플래닛에 접속했지만 그들의 육체는 현실 세계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갔다는 것이 밝혀진다. 글린 코퍼레이션은 이 모든 현상을 불량 직원 탓으로 돌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모면한다. 그들이 걸어가자 다이치로는 뒤돌아보며 용을 본다. 아스마가 왜 멈췄냐고 묻지만 용은 사라지고 다이치로는 환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스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의 몸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